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섭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반면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정의가 무너졌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곧장 나왔습니다. 과연 조국 전 대표의 컴백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까요? 네, 대통령실이 조금 전 광복절 특별 사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은 날입니다. 임시국무회의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네, 대통령실 브리핑 조금 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한 민생 회복을 위한 사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지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 전달해드린 대로 조국 전 대표의 부부 사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이 더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결국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고뇌찬 결단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이 정권에 미치는 영향 또는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이른바 지지율이라든가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것은 국민 통합, 즉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갈라졌던 국민들이 이제는 통합하자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역사의 한 매듭을 지금 내가 당장 비판받더라도 지워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한 매듭을 지어서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으로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사면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포함시킨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거의 첫 사례라고 저는 꼽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특사 사면복권은 이 자체가 민생 사면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봉고차 한 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대량 사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봉고차를 움직이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숱하게 많이 범칙금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거를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소를 해주고 이 생계를 더욱더 좀 따뜻하게 보듬는 그게 바로 민생 사면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웬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도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은 별로 고민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여권, 이른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들, 즉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그런 세력과 집단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서 조국을 이번에 반드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혹시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정경심 뭐 부부니까요. 저는 뭐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복 80주년에 이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사람을 같이 포함을 시키다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지지율 하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이 사면을 단행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성탄절은 뻔합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사면 발표 후에 나왔던 여야의 입장과 비슷한 취지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오늘 원샷 국무회의라고, 그러니까 원래 내일이 정기 국무회의인데 오늘 하루 임시 국무회의로 이 사면안만 논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그만큼 보십니까? 이번 사면이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이 컸다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고뇌찬 결단이다라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권한대행도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제 스스로도 이게 전체 사면 인원이 2,188명입니다. 그중에 정치인들이 불과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30명 정도라고 뵀을 때는 거의 뭐 한 1% 내외가 정치인 사면인데 이게 전체의 민생을 위한 민생 사면을 덮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정치인들 중에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 솔직히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 측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논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국민통합과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냐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뭐 생계형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냐 그 속내를 살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생계형으로 11만 원 훔친 그래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좀 사면을 해주자라고 해서 사면도 됐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19살부터 24살까지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수백 명을 지금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면은 민생 사면이지 정치인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라든지 최강욱 의원 또 나머지 이제 민주 인사 중에는 다소 그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그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으나 그래도 결단을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창민, 홍문종, 그다음에 그 누구죠? 심학봉 의원들 예.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죠. 횡령 또는 뇌물수수죠. 그렇죠. 예. 대부분 권력형 비리, 뭐 금전 비리 이런 것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 통합을 위해서 사면 대상에 넣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국민의힘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조금 전 끝났는데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면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측은 없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을 보면 여당 측보다 야당 측이 더 많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 측은 없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 비중으로 따지면 여당 측보다 야당 측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오늘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떳떳하면 공개해라라고 비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산재 사고 났을 때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이다일 수 있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나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함으로써 갖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을 왜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거기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통합과 국민을 위한 무슨 사면이라고 한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들마저도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일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사실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하겠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원포인트로 이 부분을 좀 간결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자면은 정치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사면시켜서 바로 다시 공천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은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명단에조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실은 당이 다른 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결이 마주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비판을 수용하면서 사면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진보 계열의 사람들을 사면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국 장관 건으로 있어서 전 국민이 갈라졌던 것들을 먼저 해소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반대급부로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추천한 분들도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사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흘러가는 하나하나 서로가 뚝을 하나씩 흠으로써 예. 통합으로 가자라는 새로운 시대의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한다. 또 국민 여러분과 이 대통령에 감사드린다. 또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 했다. 위로와 통합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그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조국혁신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두 분 패널 퀴즈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오늘 사면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뭐 크게 저희 그 두 사람의 의견과 네.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 결단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예. 라는 거. 최근에 보면은 이 사면 복권 외에도 현재 국정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초장보다는 조금 그 지지율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을 그냥 넘어가면 좀 지지율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는 사면에서 그냥 물러섬 없이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밀려서 하는 사면이라는 비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은 결단하자, 결정하자. 그리고 나서 여당보다는 야당을 챙기는 모습으로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하는 입장들 그리고 그 결단과 고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이해하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면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그 자료에 담긴 사면 대상자 주요 인물로 분류된 그 표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보입니다. 김동연 의원님, 네.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하기가 좀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주제인데요. 예.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거론되는 서너 분의 어떤 죄목을 봐도 횡령이라든가 뇌물 관련 그런 그 연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깨끗이 인정을 했죠. 그래서 철회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철회를 하면은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철회를 주워 담을 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이른바 이제 스텝이 꼬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 강서구청장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김태우 그분을 3개월 만에 사면을 하고 또 보궐선거에도 또 출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실패에 바로 그 장면이 서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면에 잘못된 보궐선거 출마 바로 그 전철을 이재명 그 대통령이 밟는 것 같아서 제가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작년 2월 달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사면을 했거든요.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이제 사면권도 남용을 합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바로 사면을 하면은 도대체 사법체계가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바로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위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 거에 전형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글쎄요 국민들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과성 이 메시지를 당연히 기자회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3명의 그 사람을 추천을 했다. 이거 구색 맞추기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려니 바로 이 사람들을 같이 끼워 맞춘 것이죠. 만약에 이번이 아니라 조국은 이번이 아니라 성탄절에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니까 즉 정의당이나 또 경실련 이른바 여권 성향 단체에서도 우려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서민 약자와 동행, 국민 대통합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생계형 사면이었다. 벌금 미납자 등을 포함한 그런 사면이었다. 이런 성격을 좀 더 봐주길 바란다라는 대변인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요, 사면을 하면서 야당에게 의견조차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을 사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도 당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면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른바 정치적으로도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호 씨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사면된 분들은요.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어떠한 공로가 있다는 것으로서 공로 주고받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께 요거만 네, 짧게 좀 여쭐게요. 어차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 내부 단체 대화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민원성 그 메시지를 보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면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과 정진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아직 안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재판을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건드렸을 때 본인이 받아야 될 어떤 정치적인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근데 사면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되는데 사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묻습니다. 근데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보내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장면 찍힌 것도 문제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배려했다면 그거를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포함시킨 건 뭐냐면 일종의 물타기고 격가지로 끼워넣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최종적인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 좀 덜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주 의원님. 아니 끼어넣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궁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선 반대한다고 했듯이 앞뒤가 똑같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왜 다 추천해 놓고 그거를 이용했다 악용했다 끼워넣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강제로 달라고 그랬습니까? 줬잖아요. 줬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본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냥 반성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건 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사면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는 사실상 우리 진영 내에서 대권 주자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밖에 나가면 어차피 지금 민주정부 사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진영 내에 그다음 대권 후보자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면했다는 것은 뭔가 사실상 국민통합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보다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유권한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만 잠시만요. 네. 손해를 감수하고 사면을 했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좀 하는 것. 아니 제가 봤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진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권 내에서는 당연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그거를 동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죄송하고 반성하는 그런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희화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교도소 가서 푸시업하고 몸 만들고 책 많이 읽겠다. 그게 어떻게 성찰하는 자세입니까? 반성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남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오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 리얼미터도 분석을 한 결과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사면론 등도 원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정치 집단으로서 정당은 역사성을 주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이후 집권하면은 정치 권력의 도구인 검찰을 동원해서 상대 정파를 죽이고 죽이는 반복이 20여 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극단에서 결국은 그 칼의 도구인 검찰이 스스로 집권하여 칼춤을 추고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한번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의 정치의 실종과 그다음에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털어내자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모습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단지 그냥 야당이니까 우린 반대해야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좀 통찰의 시대가 이제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성공을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동력이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런 사면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소 그런 면에서 여론조사가 좀 꺾이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아까 얘기한 집단이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 하나도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을 만들어준 그런 제가 아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돼 있죠. 원로급이라든가 뭐 민노총 바로 이런 분들을 사면을 해줌으로써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내가 털어서 그 마음의 빚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빚을 졌다는 것처럼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분들한테 한번 내가 내 고유 권한을 쓰면서 이번에 털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감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될 거라는 것도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또 내일 뭐 아침 신문도 그렇고요. 당분간 사회적으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